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이 김제로 결정되자 군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서도로 관할권은 수변도시와 신항의 행정구역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청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들어갔고 한경봉 시의원은 국회의원 책임론을 지적했습니다. 전북 광역전철막 구축 사업의 숨통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국토위가 오는 26일 심사하는 대강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익산시는 전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국회의원들의 설득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이 조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김제로 의결됐습니다. 동서도로 관할권은 수변도시와 신항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 군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한경봉 의원은 국회의원 책임론을 지적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매립지를 관통하는 16.4km의 동서도로. 군산과 김제가 분쟁 조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행정구역이 김제로 의결됐습니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제소에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이 된 데는 2호 방조제의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칫 수변도시와 신항마저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커지면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신항과 수변도시를 사수하겠다며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매립지가 조성될수록 군산시가 관할권 결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실과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넘게 희망을 걸어온 미래이자 땀과 눈물이 서린 터전이지만 그동안 군산시로의 관할권 지속이 지속해서 배제되는 결정을 지켜보며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은 절대 뺏기지 않도록 사수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동서도로를 김제에 뺏긴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대 의원은 본인의 소송 문제로 관할권은 손 놓고 있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되면 김제와의 공방 때 국회의원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그 이후 소송 결과로 인해 불미스럽게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는 향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불리한 입장에서 김제시와의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연역 다툼에서 불리한 고지에선 군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통합 운영을 촉구하는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 정치인과 시민 5천여 명은 지난 22일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걸기대회와 삭발식을 열고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의 새만금 신항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신항과 군산항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항이 애초 군산항의 기능을 보완하는 부속항으로 추진됐다며 별도 운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 지역 내 총생산은 6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 2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최종 재화와 생산량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역 내 총생산은 58.8조 원으로 오히려 1년 전보다 0.2%가 줄었습니다. 도내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도내 청년의 41.6%가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을 떠났습니다. 결혼이나 분가 등 가족 문제는 26.5%,
이어 주택 14.5%, 교육 8.2%입니다. 전북을 떠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경기도 서울, 충남 순입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청년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돼 7,850만 원이 투입되는 청년 다다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최근 2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립준비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우선 선발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상회복과 자기성장, 사회 안착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익산시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를 2년간 면제하고 공공요금과 시설 보수, 창업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섭니다. 현재 익산 청년몰은 전체 17개 점포 가운데 3개 점포가 비어 있어 49세 이하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5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올해 120개 학교에 308억 원을 투입해 식생활관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도내 555개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독기 등 학교 위생을 위한 지원에도 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이 올해는 숨통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 정부 계획 반영과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해야 되는데요.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했고 익산시는 오늘 대광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092억 원을 들여 비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대경선.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61km의 광역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부터 운행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지자체 부담을 덜었습니다. 익산시는 대경선 개통 이후 220억 원 규모의 광역전철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익산과 군산, 전주를 잇는 46.9km에 2027년부터 전용열차 3대를 투입해 하루 평균 15회 운행하는 것. 이후 전북 광역전철망을 동서축과 남부축으로 노선을 늘려 새만금과 논산, 김제, 장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가 연말에 확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뤄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은 기준치를 밑도는 0.79로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북 광역전철로 2시간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산업과 관광, 경제 등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광법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도 절실합니다. 적용 대상에 전북이 포함돼야 국비 지원을 사업비의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를 의식해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대광법 개정안 건의안을 채택해 전달했습니다. 또 익산시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로는 좀 올라가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광역철도는 정부의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경선의 운행 손실액은 연간 7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손실액은 대구 등 관련 지자체가 운영기관인 코레일에 보전해주게 됩니다. 군산과 익산, 전주를 잇는 광역전철도 연간 운영비 30억 원의 운행 손실액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 익산 등 도내 지자체마다 예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도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전북 광역철천망, 전부계획 반영은 물론이고 재정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 예산 부담도 줄이는 지원 근거 마련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부안 왕등도 어선 화재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아직 실종 선원 5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뿐 아니라 군산과 목포 해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해경 경비함정 9척과 항공기 3대, 인력 5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영석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2년간 집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는 5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에 모인 기부금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결국 기부금의 80% 수준이 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53.7%입니다. 군산시의 고용률과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작년 군산시 고용률이 59.4%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자 수 역시 1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명 증가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첫날에는 함여릅과 용안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 역점 추진 시정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대입과 진학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입 진학 지도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대입 진로 진학 상담팀, 학생부 종합전형 연구팀, 수능 전형 연구팀, 자료개발팀 등 총 6개 팀으로 나눠 대입과 진학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각 그룹별로 대입 진학에 대한 업무를 세분화해 체계적인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시행될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 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대비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전북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방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 형사부는 방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입니다. 과거 1973년 공소장에는 송 씨가 북한 노동당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고 이를 주변에 퍼뜨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면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은 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 유물이 일반에 더 오래 공개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 유물 특별전을 앞으로 1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은 오는 5월 25일까지 방문하면 됩니다. 미륵사지 출토 치미는 모두 185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밝혀진 침이의 내부 구조와 제작 방법, 보존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강소특구사업 통합기업설명회가 오는 27일 베스트 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설명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와 함께 R&D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유망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명합니다. 식품진흥원 청년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카페는 청년식품창업센터 안에 마련됐습니다. 카페에서는 음료와 스낵류 등을 판매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한 시제품을 전시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익산 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원광보건대 총동문회장에 조혁신 가족사랑요양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회장은 원광보건대 물리치료과를 졸업했고 전북자치도 물리치료사회 회장과 익산중앙동 주민자치회 분과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동문유대 강화와 학교 발전 기여, 사회적 책임 실천에 주력할 예정이며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은 상반기 열린시민교양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좌는 시민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도서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자원봉사를 통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2025 군산자원봉사대학이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을 포함한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등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날이 풀리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m, 먼바다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